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방개미 한석우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10월 5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뉴욕 시장은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월요일 시장은 깊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나스닥은 무려 2.14%나 빠지면서 큰 폭의 하락을 했고, 또 S&P 500도 뭐 뒤따서 1.3%, 그 다음에 다우도 0.94% 빠졌으니까 뭐 3대 지수가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역시 이제 그동안에 줄기차게 얘기되어 오던 그 공급망의 문제, 뭐 인플레이션, 또 노동 시장의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 증액 협상 이것도 이제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뭐 등등 해서 뭐 미국도 그냥 좋을 턱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제 대체 공휴일 때문에 이번 주 들어서 오늘이 이제 첫 거래일이었는데, 그 미국 시장의 큰 폭의 하락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겁먹고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출발 당시에 이미 0.7%가 하락한 그런 아주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한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때 이미 이제 3천이 무너졌죠. 그래서 2,998.17 포인트가 오늘 이제 첫 거래 시세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과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해서 떨어지는 지수를 뭐 어떻게 좀 막아볼까 하는데,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그 순매수가 있다 그래도 순매수가 막 가격을 올려가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대놓고 받는 거니까 뭐 매수가 얼마가 들어오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를 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장중에 한번 좀 반짝해서 이게 좀 회복이 다시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시장을 견디지 못하고 오늘 뭐 장중에는 2,940까지 터치를 했었으니까 상당히 빠졌다가 오늘 종가에는 2,962.17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1.89%가 지난 주말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6,211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3,580억을 순매수하고 기관이 2,325억을 순매수한 걸로 마감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닥 시장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작 자체가 거의 1% 가깝게 0.91%가 하락한 974포인트에서 첫 시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오늘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게 반대매매 물량이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대매매 물량이 계속해서 이게 주가가 하락하니까 이제 하락이 반대매매를 물고 또 반대매매 나가니까 또 하락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낮은 가격에 대놓고 물량을 받아가는 그런 매매를 오늘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1,09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375억을 순매수했어요. 근데 개인들은 2,332억이 순매도 됐습니다. 상당 부분이 반대 매매가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워낙 주가가 급한 속도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코스닥은 여러분 아시지만 2.83%나 빠졌으니까 굉장히 크게 빠지는 게, 이게 이제 여러분 늘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반대 매매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지수가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뭐 좀 움직임을 나름대로 보이는 것들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유가가 이제 결국은 미국 시장도 그 유가가 상승한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죠. 미국 시장을 주저앉히는데 뭐 우리 시장도 유가 상승 관련해서 그런 데 관련되는 주식만 일부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후반 그 오후장에 가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 못하는 거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WTI도 2.2% 올랐고
브렌트유도 2.5% 올랐고 81불인가 뭐 이렇게 됐잖아요, 배럴당. 근데 이게 이제 오페크 플러스에서 기존의 감산 속도를 그냥 지금 같은 정도의 기존 생산 속도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뭐 그 얘기는 기름값은 조금 더 오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뭐 유류 도소매에 관련된 거라든지 윤활유 쪽 뭐 이런 것들은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말씀드렸듯이 뒷심은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그 쉬는 사이에 알려진 거 있죠. 머크가 먹는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언젠가 그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의약품과 관련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뭐 이 우리가 이제 뭘 개발한다 그래도 이게 세계적인 판매망을 이루려면 그러니까 그 약을 개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거 말고요. 그러면 지극히 그게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이제 그 약을 쓰려면 FDA 공인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인이. 근데 이게 FDA 승인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미국이라고 해도 그 쉽게 내줄 리가 없죠. 그런데 뭐 세계에서 뭐 한 10개가 넘는 회사들이 달려붙어서 이제 이 먹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뭐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고 진짜 그게 한 발, 두 발 차이밖에 안 나는데 드디어 이제 머크가 3상에서 사망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곧 뭐 FDA가 승인한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나오면서 결국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백신도 이제는 백신이 공급의 문제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저 빈국 같은 데는 뭐 국가가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데를 논의를 하면 대부분의 이제 나라들이 백신에서는 이제 그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백신에다가 먹는 치료제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나오는 게 위드 코로나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 뭐 이름은 여러 가지인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또 강세를 보였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앞으로 이제 굉장히 시장에 자주 등장하고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 근데 오늘은 여기에 엔터테인먼트까지 이제 합쳐졌어요. 그건 뭐냐면 위드 코로나 이렇게 되면 여행, 항공, 카지노, 뭐 면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엔터테인먼트도 오프라인에서 이제 콘서트 같은 거를 진행할 수 있는 거에 기대를 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일부는 또 뭐 주요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M&A 뭐 설이 나오면서 또 큰 폭의 상승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이.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르 관련인데 이거는 이제 미중이 갈등을 겪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중국이 이제 이 히토르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무기화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것도 예측이죠. 예측이 나오면서 그쪽 관련된 것들이 좀 오늘 움직였는데 이것도 역시 보니까 장 후반으로 가면서 뒷심 부족 현상을 좀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슈죠.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이제 또 하나 있죠. 남북 경협이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나도는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굉장히 쫓길 거다. 그래서 뭐 북한이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신선 이제 다시 연결하고 다른 사람 되기 전에 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자기네가 좀 이제 받아낼 거 좀 받아내고 뭐 이런 이제 얘기 그리고 뭐 그러면 2월인가요? 베이징 올림픽 때 뭐 정상회담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데 요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남북 경협은 이슈입니다. 이슈. 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 중에서 뭐 10%면 10%, 난 이거 그냥 해보겠다. 뭐 안 돼도 좋다. 이런 그냥 가벼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거 뭐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이슈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제대로 된 투자 라인에 넣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뭐 북한 문제가 이게 한두 번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뭐 그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에 반해서 또 어떤 개선법이 있을 거예요. 북한 나름대로.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자주 그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는 이미 이제 그렇다더라 뭐 하는 설이 돌았으니까 자주 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파악해 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은 뭐냐면 그냥 공포가 공포를 불러오는 그런 현상이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데 공포감을 안 느낀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느끼는 게 이제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포감은 느끼지만 이게 정신 차리고 행동하는 거는 상당히 정제하고 정돈을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때가 가장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항상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너무 헐값에 팔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렇게 이제 늘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이렇게 폭락하고 할 때가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때가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기회건 아니건을 떠나갖고 여기서 이거를 그냥 놔버리는 거 있잖아요. 공포에서 이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 시장이 전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희망이 있는 구석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 주식시장은 늘 그렇지만 항상 이게 좀 과잉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해서 하셨겠지만 작년에도 시장이 좋을 때는 너무 과하게 올라가고 또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너무 과하게 떨어지고 항상 이 주식시장은 과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욕심과 이런 공포를 잘 적절히 조정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때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나랑 상관없으면 별로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좀 배짱이랄까 뭐 이런 게 있으셔야지 이런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 시장은 4분기 중반 이후에 주식을 사가지고 해를 넘겨서 봄 돼 갖고는 대부분 먹어요. 주식시장이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작년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항상 그 4분기 중간쯤에 사갖고 넘어가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이 이제 4분기인데 그러니까 요 10월만 잘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시장이 지금은 큰 폭으로 빠지지만 또 하나의 기회를 우리한테 질 수 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내년은 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이제 지금은 뭐 양당의 후보가 최종 결정이 안 됐지만 이게 딱 되면은 정책 같은 게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뭐 당 내에서 경쟁할 때 이미 뭐 까질 거 다 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쯤 들어가면 뭐 그 사람에 대한 거 뭐를 까고 이래도 잘 안 먹혀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한쪽으로 그쪽을 지지하는 집단이 굳건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 누구를 뭐 이런 게 아니라 시장에 상당히 고무적인 정책들을 계속 내놔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4분기 중반에서 사서 해를 넘기면서는 대체적으로 수익이 나는데 올해는 대선까지 내년 이제 넘어가면서 있기 때문에 더 희망적인 게 많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오늘처럼 상대적으로 오늘 6개월 만인가요? 지수 3천 후퇴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가가 짓밟히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최대의 매력이 뭐죠? 주가가 싸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지금 이제 가고 있다. 이게 참 주식 투자하는데 이게 중요한데 똑같은 걸 갖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포도주 반병 남았을 때 아직도 반병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벌써 반병이나 먹었네. 이게 다르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위드 코로나가 눈앞에 있어요. 이제 뭐 나올 거 다 나왔어요. 먹는 치료제도 나왔고 뭐 백신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일 이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게 뭐냐면 이게 공급망 차질 아니에요, 공급망. 근데 이거가 이제 주로 생산자 쪽인데 이거를 지금 그러면 생산 캐파를 지금 망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팬데믹 때 생산 능력이 푹 떨어졌으니까.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서비스 부문은 아직도 뭐 형편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되게 일어나는 게 전부 공산품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뭐 후속적으로 따라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도 이거 뭐 못 만나고 이러는 거 이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를 살리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하려면요 이걸 풀어야 돼요. 이건 뭐 그거 관장하시는 분들 뭐 많이 아시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거 풀면 막 음식값 뛰고 막 저녁 때 사람들 막 만나고 이래갖고 물가 막 뛰고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산품 쪽에 제동을 걸려면 이게 풀려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냥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추울 때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벌하죠.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엄동설안에 주가로 말하면 이미 엄동설안이죠. 이 엄동설안에 우리가 밖에 나갈 거 아니면 밖에 영하 몇 도인지 이거 걱정 왜 하냐 이거죠. 좀 이런 배짱이 필요하다. 그게 이런 어려움을 넘기는데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나는 밖에 안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엄동설안에 밖이 몇 도인지는 난 관심이 없다. 의미가 없다 나한테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창밖을 내다보니 창밖의 기온은 엄청나게 추울 것 같은데 난 지금 안 나간다. 안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 그럼 나는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건데, 난 그 얘기는 뭐예요? 난 지금 안 판다. 이 얘기 아닙니까? 팔지 않았는데, 뭐가 지금 이게 주가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0대 맞으나 11대 맞으나 12대 맞으나 똑같다. 이런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이런 거죠. 난 밖에 안 나갈 건데 밖이 영하 20도건 30도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적어도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어려움을 넘기시려면 이런 배짱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런 배짱이 여러분들을 더 잘 참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나고 나면 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때 뭐 그 어디까지 밀렸던 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좋은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주식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제 쫓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일상생활이 안 돼요. 막 몸도 아프고 주가 빠지면 모든 게 생활이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봄이 와서 날이 풀리면 난 좋은 주식 갖고 있기 때문에 걔가 꽃망울이 딱 열릴 텐데 그때 보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난 얼마짜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얼마까지 빠졌어. 근데 지금 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난 문 밖으로 안 나갈 건데 영하 20도건 30도건 추운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다 이게. 사실은 저도 몇십 년 동안 그러면서 견뎠던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시장은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뭐 얼마까지 내려갑니까? 이런 거 제가 의미 없다고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올겨울에 최저 영하 몇 도까지 갈까요?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추워요. 영하 10도에 나가도 춥고 20도에 나가도 추워요. 알몸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뭐요? 그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이거를 버티면 그냥 버티는 것보다 잘 버틸 수가 있어지더라.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맞더라.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뭐 영원히 빠지나요? 빠질 때는 진짜 지구 종말이 온 것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봄이 오면 꽃망울 열리고 또 때가 되면 꽃이 펴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겨울은 나한테만 온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날이 왜 이렇게 추워 이래가지고 알몸으로 밖에 나가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추워요.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고무적인 게 뭐냐면 오늘 환율이 1188원 70전 지난 주말과 똑같아요. 그 얘기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환율이 이제 턱에 찼다. 그래서 올라갈 확률보다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다는 얘기는 원화가 강해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원화가 강해진.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외환 그 전문가가 아닌데 오늘 이제 외환 전문가랑 좀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보는 것도 거의 그 저처럼 봐요. 이제 환율이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장에 굉장히 우리가 기다리던 시그널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그래서 뭐 오늘까지 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지난달 9월 10일부터 만기일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해서 한 2,47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막 그 지지난달처럼 막 몇 조씩 때리고 이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잠해졌으니까 여기서 환율만 그런 거를 주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이제 또 하나 있죠. 이 주식시장에 이런 이제 막 밀려 내려가는 이런 충격, 공포 이거보다 이제 또 하나는 증권사 리포트예요. 그 증권사 리포트라는 게 늘 그러했듯이 이렇게 이제 주가 빠지니까 이제 또 이제 뭐 잘 안 된다. 뭐가 이래서 안 된다. 근데 솔직히 주식시장에서는 뭐 그거는 이제 이유는 후행적이고 그냥 수급이 결정짓는 거죠. 많이 사면 오르고 많이 팔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해갖고 목표치를 전부 낮추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가 빠질 때 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겨울이 되면 고드름이 열리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더 춥게 만들어요. 날이 추워서 고드름이 이렇게 달린 건데 그 고드름을 보고 있으면 더 추워지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맞은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상에 너무 신경 써서 더 추워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제 그거 딱 보고 이제 팔아야 되나 봐 이러면 진짜 저가에 던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비유를 한다면 겨울 거의 끝자락에 가갖고 오리털 파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런 거예요. 좀 그래서 좀 허무해져 그런 얘기는. 그거 하면 진작했어야죠. 3,300대 그랬어야죠. 근데 뭐 어차피 주식시장은 누구도 알지 못하니까 다 그렇죠. 저도 뭐 일찍 산 거는 아직 수익권인 것도 있지만 저도 뭐 한 반 조금 한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현금으로 있지만 뭐 그냥 뭐 버틸만 하다 생각하고 그냥 버티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때는 뭐냐면 난 얼마짜리야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난 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난 얼마짜리 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봄 되면 다 펴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 살아남아야 돼요. 여기서 살아남지 않고 여기서 죽으면 봄이 와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은 그냥 난 밖에 안 나가 따뜻한 안에 있을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운을 좀 내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백만개빈 당원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지만 주시장 뭐 여러분 혼자가 아니잖아요. 다 추워요 지금은. 다 추운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뭐냐? 그냥 이게 시간이 가야 돼요. 지금 시간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충격적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충격이 가셔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잘 버텨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슈로 움직이는 것 같고 일부 좀 해보시라.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리오프닝 관련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좀 되면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경영 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 이제 겨울을 넘어가 보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여러분 그 좀 공포스럽고 겁나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주시장은 뭐 원래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이겨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또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